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쌤입니다. 11월 모의고사 해설이고요. 너무 오랜만에 지금 카메라 앞에서 잘 별거 모르겠는데 사전자리 기출 문항만 해설을 하니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자, 14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한, 왜 이렇게 크지? n-2n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n이라고 하자. 자, 3은 홀수니까요. n-2n의 부호에 상관없이 실근의 개수는 한 개죠. n-2n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값이 n의 값이 2로 n의 값이 2로 n-4의 값을 봐야 되고 4의 값을 내면 n-8의 값을 봐야 되는데 둘 중에 큰 값은 이 값이죠. 그래서 n-4의 제곱근 중의 실수인 것의 개수를 두 개로 만들고 상대적으로 작은 n-8을 음수로 만들면 실근의 개수가 빵되니까 2-1을 0 해서 3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n-4는 양수로 지정해주고 n-8을 음수로 지정해주면 이게 딱 들어맞습니다.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5, 7을 해가지고 세수약 18을 값으로 쓰시면 돼요. 야, 이거 오랜만에 하려니까 힘드네. 아무것도 없이. 자, 15번. AN과 SN이 동시에 등장할 때는 한 번으로 하나 내리는 것도 좋은데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번 하나 올려볼까요? n 대신에 n 플러스 1의 대입배도 이렇게 되죠. 한 근치이기 때문에 AN하고 SN을 더해서 K가 되면 두 개를 빼실 수 있죠. 빼기 아주 빼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더하기 SN 플러스 1에서 SN 빼시면 AN 플러스 1이고요. 이게 0이 되더라. 이렇게 한 번호 하나 올려서 뺄 때의 장점은 n의 값에 1부터 포용이 되기 때문에 초항을 확인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 두 개가 an 하나와 같기 때문에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은 이런 관계식이 남아요. 우리가 2분의 1이 등비수열이라는 거죠. 한 번은 1번 A1 더하면 A1 K이기 때문에 초항은 2분의 K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번은 우리 2분의 1로 잡혔으니까 2분의 K 잡아놓고 2분의 1의 6승 계산 너무 힘들어서 계산이 기쁘대요. 그러니까 싶고 요거만 이제 풀어내시면 되거든요. 2분의 1, 2분의 1 없어질 거고 K 곱하기 이게 6승이면 64일 거예요. 185가 된 K이면 이렇게 약분해주면 되죠. 3하고 64 곱해서 K 값을 192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꺾여 올라갔죠? 원본의 개형이 드물구사라고 이제 원본의 개형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녀석이 원본의 함수 x분의 1 빼기 3이라고 보면 되고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녀석이 대칭의 함수 마이너스 x분의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두 개의 교점을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t라고 보시면 마이너스 x분의 2가 10 빼기 3 x는 역수 취해서 어렵다 10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하고 되고 자, 요놈도는 t에서 풀면 되는 거죠? 옆으로 넘기면 t 더하기 3 그때 x는 t 더하기 3 나누기 역수니까 t 더하기 3분의 2 잡아주고 있고요. y는 t가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t라고 한다.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밖에 푼 거지. 밖에 풀었겠지. 여기 지금 빼야 되겠죠? 뺍니다. 빼면 마이너스는 묶어내고 1 빼기 3분의 1과 뺐으니까 마이너스 나갔어요. t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1코 t제곱 마이너스 9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2t가 나올 거거든요. 뭐 하는 거지? 자, 2t t가 0 플러스 1로 때 t 마이너스 2와 t제곱 마이너스 9하고 이거는 없어집니다. t는 0으로 수렴합니다.
마이너스 9 분의 1 마이너스 4니까 5분의 4가 결과로 나오면 되죠. 17번 비례식입니다. 변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nk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 부분은 k 곱하기 54 보시면 k 곱하기 로그의 는 k 곱하기 50 이거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사실 밑변화 안 하고 그냥 곱해도 되는데 다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4하고 54를 곱하면 무려 마이너스 216입니다. 이것이 k 상승 같기 때문에 k 마이너스 6이라고. 자, b 곱하기 c를 묻는데 결과적으로 a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b도 c도 a로 표현해보자 어떻게 되고 k 자리에 마이너스 6 들어가면 b는 해야 되니까 b는 무슨 수가 이렇게 되니까 자, 로그 b는 로그 a의 분수가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2분의 3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a의 2분의 3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또 a랑 c의 공식 요거일 때 마이너스 6 c는 마이너스 6분의 1 로그 a가 되는 거니까 c는 a의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곱하면 b 곱하기 c죠. a의 6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하면 a의 3분의 4승이 뭐고요? a의 3분의 4승이 302가 포인트가 있죠? 자연수. 자, 때문에 자연수를 넣기는 넣되 여기 자연수를 넣기는 넣되 결과가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세제곱분과 없어질 것을 생각하면 세제곱이 되는 수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2의 3승을 넣는다면 2의 4승 16 괜찮잖아요. 3의 3승 3의 4승은 81이니까 괜찮고 4의 4승 4의 4승 4의 3승 4의 3승 4의 3승 집어넣으면 4의 4승이니까 256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 3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8하고 27하고 64 세 가지를 더해서 너무 많나요? 99면 되나? 자, 18번 AB의 두 배는 AC의 길이가 되는 AB의 중점이 있고 3분의 5에다가 자, 비율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3개 비율을 가져갈 때 여기는 5개의 비율을 가져가는데 합하면 AC는 8개의 비율을 가져가는데 AB 길이는 이것을 반을 가져가고 또 심지어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가 비율 4개 가져가는 거거든요. 8개. 근데 또 반반이니까 2개, 2개 이렇게 가져간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있지? MN하고 AB하고 같대요. MN의 길이하고 AB 길이가 같대요. 근데 여기 AB면 2에서 4개 비율을 가져가니까 얘가 4개 비율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저 삼각형 AMN은 이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2대 3대 4가 된 거잖아요. 뭐 2K, 3K, 4K 이런 걸로 두셔도 좋고요. 어쨌든 갈림의 상태이기 때문에 코사인 A 값을 찾아본다면 2는 3, 2는 4, 3, 3으로 16 빼내서 2는 4, 3은 16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사인도 감산하실 수 있죠. 1에서 16분의 1 빼면 16분의 15니까 4분의 15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구해냈고요. AMN의 외접원의 넓이가 16파이래요. 외접원의 넓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인이니까요. 사인 법칙 사용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외접원의 넓이가 16파이면 AMN의 외접원의 넓이가 16파이. 외접원은 2R. 그죠? 2R은 사인 A분의 A인데 사인 A 방금 구했지만 4분의 루트 15였죠? A분의 두고 하는 게 맞겠다. A는 2R 지금 외접원의 넓이가 16파이니까 반지름이 4짝이었다는 거 있잖아요. 사인 A가 4분의 루트 15 실제 길이가 2루트 15였나 봐요. 얘는 루트 15
15니까 여기는 똑같이 4의 비율을 가졌으니까 2루트 15는 되는 거죠. 여기는 아까 2배 된 거 같죠? 2분의 1 변의 길이 2루트 15 변의 길이 4루트 15 사인값 4분의 루트 15 이렇게 요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15, 15, 15니까 15루트 15 나왔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9번 x3은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k인데 3에 나온 뭔가를 해보겠네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n의 값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1, 2, 3, 4 이 값은 3 또는 6 또는 9 또는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들을 그어놓고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방법 서로 친구들은 그렇게 하시고 K를 옆으로 넘겨서 3, 6, 9, 12에서 K를 뺀 것 둘이 왔다 갔다 한다. 그죠? 300이 K, 600이 K 가격은 3칸씩일 거 아니에요. 이 3칸 간격이 있는 선분 4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얘를 그립니다. 고함수가 필요하겠죠? 3번 묶어주세요. 극대와 백수는 1과 3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극대과 극소값을 구하시는 게 맞아요. 자, 3 대입해보면 27, 54인데 54를 또 빼니까 0이고 1에서의 값은 4예요. 극대와 극소는 0부터 4까지 4칸 차이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요 선이 4가 되는 선, 요 선이 0이 되는 선인데 우리가 이제 선을 그을 때 그죠?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만나서 1개가 되거나 이렇게 만나서 2개가 되거나 이렇게 만나서 또 2개가 되고 이렇게 만나서 3개가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 둘, 셋, 4개를 더해서 얼마를 만드는 건데 7을 만들어내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1, 1, 1, 1, 4개 더해가지고 7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4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선들 사이의 간격이 3칸이었잖아요. 맥시멈? 2번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거 자연수랑 못 들어가는데? 그죠? 0에 들어가면 3, 그죠? 1에 들어가면 3은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3이 이 가운데쯤 온다면 위아래는 위로 3칸, 아래로 3칸 가면 1, 2 돼버리죠? 7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억지로 7을 만들려면 뭐밖에 없어요? 3들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때또는 극소를 하나 밝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것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슥슥 그어보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선-K랑 6-K랑 9-K랑 12-K가 어디 있니? 뭘 여기라는 지점에 얘가 있을까, 얘가 있을까, 얘가 있을까, 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3-K가 0이 있다면 위로 3칸 올라가서 교점이 또 있고요. 3칸 또 올라가서 교점이 또 있어요. 그러면 2, 3, 하나 해서 7개 만들 수 있죠. 3-K가 0인 걸 괜찮다. 6-K가 0이면 어떠냐? 이것도 밑에 3칸, 그죠? 하나, 둘, 셋, 하나. 그죠? 6-K가 0이면 9-K가 0이면 어떡하냐? 하나, 둘, 셋. 괜찮죠?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 극대일 수도 있지 않냐? 그죠? 4에서 극대일 수도 있지 않냐? 밑으로 3칸 가면 1도 있고요. 위로 3칸 가면 7도 있고요. 자, 3-K가 4에 걸리면 둘, 하나니까 탄간이죠. 6-K가 4에 걸리면 이 밑으로 한 칸 그어줘야 되니까 3, 2, 하나. 괜찮네. 3-K, 아니지. 6-K가 헷갈려. 4가 돼요. 9-K가 4가 된다면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셋, 둘, 하나. 괜찮죠? 자, 12-K가 4가 된다면 둘, 셋, 하나,
이렇게 케이스가 6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값들이 369, 여기서 나오는 값들이 뺄셈인데 25.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3개, 2, 3개 이런 값을 5가 3개 여기까지 합하면 33이면 되지 않을까. 자, 다시 20번입니다. 틀려가지고. 어려워요. 자, 일단 fx를 굉장히 잘 그려야 돼요. 선이 있게. 마이너스 1에서 실근을 갖고 여기서 이중구를 갖는 왼쪽의 그림입니다. 그득소는 변목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있는 간격이 7칸이기 때문에 3분의 7, 3분의 7, 3분의 7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 3분의 7도 하니까 여기는 3분의 4고 여기는 3분의 11이게 돼요. 그리고 구해보면 0,0을 지나요. 여기 0,0을 지나는 게 아니라 0,0을 안 지나요. 진짜. 자, 여기가 0,0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결해야 되는 T,F를 생각해 보시면 T,T가 요쯤 있으면 이 직선의 길이를 관찰해야 되고 여기 있으면 요걸 관찰해야 되고 얘를 관찰해야 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기울기 0,1부터 T,Ft까지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어찌 되느냐 하면 미니멈이 존재합니다. T,Ft가 6,0일 때 평균 변화율은 0이죠. 그것보다 앞쪽으로 점이 가거나 뒤쪽으로 점이 가면 기울기는 0보다 커요. 어떤 점을 연결하더라도 0보다 커요. 0,0을 지날 때, 0,f0를 지날 때는 이 점은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살짝만 옆으로 가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기울기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구해지는 평균 변화율 자, 이것과 평행한 접선을 내가 그릴 수 있다면 지금은 뭐 이런 평균 변화를 선택하면 이 점에 하나, 이 점에 하나 이렇게 2개 정도 접선 기울기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둘 중에 둘의 x좌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자. 작은 걸 선택하자. 이걸 k라고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 변화율을 찾고 근데 그 평균 변화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우리가 방금 생각해본다. 이것과 똑같은 무엇이 나오는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 점의 무슨 좌표를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 x좌표가 만약에 몇 개 존재한다면 2개 존재한다면 어떤 걸 찾아라? 작은 걸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구해내는 모든 평균 변화율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그것과 똑같은 무엇? 순간 변화를 찾아야 된다. 순간 변화는 어디서 관찰하기가 편해요? 도함수에서 관찰하기 편하죠. 도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일단 기억. F'제로는 24. 저 왜 구하나 싶은데 구해야 되거든요. 다음 이제 F'의 X는 x 빼기 6의 제곱 플러스 2배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이거 어렵습니다. 아까 내가 맞췄는데 때려 맞춘 거니까요. 정확하게 푼 게 아니고. 자, F'0는 24예요. 그래서 0,F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4입니다. 그리고 변곡점이 3분의 11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똑같은 평균 변화를 갖는 순간 변화를 갖는 지점이 0과 3분의 11이면 그 다음은 3분의 22여야 되겠죠. 그렇죠? 3분의 22에서의 순간 변화율도 24고 그것보다 조금 점이 뒤쪽으로 가면 그 점에서의 미분의 수는 전부 아래로 걸어가기 때문에 24보다는 큰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에서 처음이고요. 자, 2 G6 0,0과 0,f0와 6,f0를 연결하는 평균 변화율을 관찰해야 돼요. 0,0과 6,f0를 연결하는 평균 변화율을 관찰해야 돼요. 근데 그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되어버렸어요? 0이 되어버렸죠. 그것과 똑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x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방금 구한 평균 변화율 0과 똑같은 접선은 그때에서 한 번 나오고 x에서 한 번 나오죠.
그 둘 중에 큰 값을 작은 값. 작은 값을 선택해라. 그때가 3분의 4였으니까 G6는 3분의 4가 된다는 건데, 자, 이걸 아래쪽에 도함수를 그려서 관찰해보면 되었습니다. 어차피 양의 실수 t에 대하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정의되는 평균 변화율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요. k 역시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지점에서의 도함수들만 관찰을 해볼 건데 3분의 4에서 미분계수 0이고 6에서 6,0에서 미분계수 0이고 3분의 22에서 24였고 0에서도 24였죠. 그래서 도함수를 0보다 큰 지점만 이렇게 그려주면 자, 방금 했던 니은을 다시 한번 해서 볼게요. G6는 0,0과 6,F제곱을 연결하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적선이 나오는 장소. 그 장소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둘 중에 두 개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 작은 걸 선택하기. 그렇죠? 평균 변화율 0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 0을 찾아라. 순간 변화율 0을 찾아라. 두 개를 찾았다면 둘 중에 큰 거 빼고 작은 거 선택하기. 이해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6보다 조금 앞쪽으로 와서 내가 여기쯤에 t를 둔다면 0점하고 t,t를 연결했을 때의 평균 변화율은 0보다는 조금 큰 평균 변화율이죠. 그 0보다는 살짝 큰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 그럼 이 평균 변화율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0보다 살짝 큰 1, 2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똑같은 순간 변화를 찾기 위해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몇 번 만나냐면 지금 저 두 번 만나죠. 두 개 만나는 것 중에 큰 놈, 작은 놈, 작은 놈을 선택해요. 자, 이게 그때의 구술과의 K예요. 얘네들이 GT, 함수가 GT, X 잡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디귿 함수 GT의 치역의 원소가 아닌 모든 자연수의 원이 17이냐. GT의 치역을 찾는다. 근데 치역, 함수 값들이 뭐였어요?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순간 변화를 만드는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순간 변화를 만드는 정의 X좌표였고 그 X좌표가 하나만 있다면 그걸 쓰면 되는데 두 개면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의 값이 평균 변화율, 0보다 크거나 같은 평균 변화율 중에서 똑같은 순간 변화를 찾아내려면 순간 변화율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거든요. 순간 변화율들은 여기에 전부 함수값으로 존재하는데 이것들 중 양의 순간 변화율은 이만큼 하고 이만큼 들이죠. 그래서 어떤 양의 순간 변화율인지 모르지만 두 번 만나게 된다면 큰 걸 배제하고 작은 걸 선택하고 어떤 순간 변화율인지 모르지만 두 점이 등장한다면 작은 걸 제외하고 큰 걸 제외하고 작은 걸 선택하고 그 X좌표가 그 X좌표가 그 X좌표 값들이 함수 값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 변화율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것들 중 어떤 양의 값을 선택했더니 두 번을 만났어요? 그럼 작은 걸 선택해. 양을 선택했더니 두 번 만났어요? 작은 걸 선택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선택했는데 두 번 만났어요? 작은 걸 선택해. 아,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양의 순간 변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선을 그으면 계속해서 두 번 만날 거고 둘 중에 온전하게 작은 것만 선택할 거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이분들의 X좌표가 GT의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즉 0부터 얼마까지? 3분의 4까지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X좌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24가 똑같이 나온 지점 아까 찾았지만 얼마였어요? 3분의 22였죠. 분명 24보다 큰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 어딘가에. 그죠? 아니지. 여기만 해줘. 24보다 크잖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24보다 큰 순간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죠. 그 순간, 그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지점이 첫티축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4보다 큰 순간 변화율을 그었을 때는
자, 여기는 이제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자, 이 교점의 x좌표를 함수값 gt로 삼겠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3,22부터의 존재되고요. 평균 변화율이 24로 구해지는 순간 두 번 만나는 듯 하지만 3분 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3분의 22부터는 똑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접점의 x좌표로서 gt의 함수값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순간 변화율들이에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지점을 찾는 건데, 같은 지점에서 특정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를 찾기 게임이에요. 근데 특정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들을 아까 처음에 살펴봤더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우리도 양수인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 변화율들을 같이 해보자. 이만큼과 이만큼을 같이 해보자. 그지? 근데 서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기하고 요 기는 접점 길이가 똑같잖아요. 순간 변화율 똑같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등장했을 때는 큰 번 말고 작은 함수값으로 씁시다. 두 번 만났을 때는 작은 함수값으로 씁시다. 두 번 만났을 때는 작은 함수값으로 씁시다. 얘네들은 계속해서 두 번 만나는 구조니까 작은 것들을 함수값으로 씁시다. 얘네가 함수값들이 되는 거고요. 평균 변화율이 24 이상이야. 똑같은 순간 변화율 될 거야. 얘네들이 24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 변화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오는 장소가 얘네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GT입니다. 얘네들이 GT예요.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3분의 4 이상, 3분의 4 이하 또는 3분의 22 이상. 되게 어렵죠? 아까 설명을 하면 틀렸어요. 문제는 잘못 붙였구나 라고 생각해 다시 풀고 설명해드리는데 사실은 그래프가 없어서 읽기가 좀 힘들 거예요. 나중에 힘들 거예요. 자, 20번이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20번. 자, 21번. 자, 요문한대로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역추적 문항이죠. 일단 경우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뭐랑 연관지어서 나눠줬냐면 두 개를 더하는데, 그러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을 결정하는데 전항과 전선항 그 두 개의 합으로 구성하거나 그들의 합에서 2를 빼가지고 구성이다. 그럼 뭘 선택하는지는 뭘 따르냐? 얘네들 따르냐. 연속하는 두 항의 곱이 홀수면 그 두 개를 더해서 다항을 만들면 되고, 연속하는 두 항의 곱이 짝수면 둘을 더한 것에서 2를 빼고 대응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돼요.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홀수인 경우에는 홀밖에 없죠. n번째가 홀, n 플러스 1번째가 홀이면 이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n 플러스 2가 뭔데가 중요해요. 뭔데가 중요해요. 뭐예요?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를 더한 짝수라고 해주면 다시 한번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가 홀수와 홀수입니다. 둘이 곱하여 홀수가 됐기 때문에 밑줄의 규칙을 따르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여 그 다음 항을 만들면 되는데 정작 이면서는 홀수와 홀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짝수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둘이 곱한 짝수인 경우면 이제 많죠. 뭐가 많을까요? 홀짝도 있고요, 짝홀도 있고요, 짝짝도 있어요. 자, 이 순서 하나 살짝 바꿨을게요. 짝짝 먼저 쓰고 짝홀 쓰고 홀짝을 쓰고요. 이런 케이스에는 대응하는 함수값을 전부 둘이 더하여 2를 빼서 대응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 풀어줄 거예요. 더한 것에서 2를 빼면 얘가 짝수면 2 빼도 짝수고 얘가 홀수면 2 빼도 홀수거든요. 두
두 개 더하면 짝수죠. 2를 빼도 짝수입니다. 둘이 더하면 홀수예요. 2를 빼도 홀수고요. 둘이 더하면 홀수예요. 2를 빼도 홀수. 자,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n 플러스 2번째에서부터 역으로 추론을 해 들어갈 건데 n 플러스 2번째가 먼저 놓여 있다면 그것이 짝수냐 홀수냐를 먼저 판단하시고 이해가세요? 짝수라면 이 규칙에 의해서 왔겠네 또는 이 규칙에 의해서 왔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홀수였다면 얘에 의해 왔거나 얘에 의해 왔고 그 다음 이렇게 1대 3의 경우도 다른 거예요. 그건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5번부터 추론을 한번 해보자면 5번에 63이 써있거든요. 63은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홀수죠. n 플러스 2번 제한이 짝수인 경우 아니고 짝수인 경우 아니고 홀수였네. 그렇다면 그 앞에는 짝꿍 또는 홀짝이 있거든요.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1번 A1, A2, A3, A4, A6 알아보는데 A6이 63으로서 홀수이고요. 홀수이기 때문에 앞에는 짝꼴이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두 개가 짝꼴이었으면 홀수를 2K 마이너스 2K 편이상 다른 K는 자연수인 거죠. 자, 짝꼴일 때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를 뺐어야 되거든요. 두 개를 더해서 2를 뺐더니 6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둘을 더한 결과는 얼마나 돼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65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럼 둘을 더하여 65가 된다면 66 빼기 2K가 있었으면 되겠다. 그렇죠? 두 개를 더하여 65가 수지. 자, A2를 가지고 추론할 건데요. 보세요. A4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홀수라고 생각했잖아요. 오? 결과가 또 홀수네? 앞에는 짝콜 아니고 홀짝이어야 되는데 홀수인데 앞에 짝수가 와버렸네. 여기 반드시 뭐가 와야 돼? 홀수가 와야 돼. 자, 그럼 또다시 두 개를 더하여 2를 뺀 게 얘가 돼야 되거든. 여기다 2를 더하면 2K 플러스 1이잖아. 둘이 더해서 2K 플러스 1을 만들어내려면 4K도 필요해 보이고 빼기 65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죠? 또한 4K 마이너스 65는 홀수라서 이상이 없어요. 하나 더 가면 돼. 자, A3 짝수예요. A3는 짝수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짝수가 되려면 홀홀 아니면 짝짝이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짝수가 있는 거 보는데 앞에 홀수가 있네. 얘는 무조건 뭐야 되는구나. 똑같은 홀수여야 되는구나. 홀홀을 가지고 짝을 만드는 케이스는 그냥 두 개 더하는 거죠. 그죠? 두 개 더하여 얘를 만들면 되거든. 마이너스 65, 66, 66 빼기 65는 131가 와서 마이너스 6K가 있습니다. 131 마이너스 6K를 홀짝 했으니까 홀수도 맞죠. 이 상태에서 얘네 둘째야 됩니다. 4K 마이너스 65 0보다 큰 자연수여야 되는 거죠. 66 마이너스 2K 0보다 큰 자연수여야 되고요. 2K 마이너스 6K 0보다 큰 자연수여야 되고 얘도 0보다 큰 자연수여야 돼요. 그래서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구하는 게임이니까 일단 K는 뭐 33보다 작아야 되겠고 5보다 커야 되겠고 K가 5보다 커야 되니까 10 6보다 커야 되겠고 K가 17부터 어디까지 가능한가? 131 6K 21개 22개 들어가면 131이 가능하죠. 21개까지. 자, 따라서 미니멈은 6에다가 17 곱하면 100 130에서 100이 되니까 미니멈이 안 돼. 맥시멈이 21개죠. 미니멈은 21 곱하기 6 하죠. 131에서 100이 되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으로 보이시죠? 29에서 6만큼씩 빼도 괜찮고 5에서 6만큼씩 보내도 괜찮고 5도 되고 11도 되고 18도 되고 6도 하면 17이죠. 24도 되고 29도 되고 자, 이렇게 총 5개가 가능하다는 이해갑니까? 어렵죠?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에 63번
처음 했던 것은 A4가 무엇일 것이다. 홀수일 것이다. 왜냐면 이 결과가 뭐였기 때문에 94면 홀수였기 때문에 홀수로 끝이 다르면 짝꼴 아니면 홀짝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63 홀수였기 때문에 홀수이다. 또 가정을 시작했거든. 이거는 뭐 해야 돼? 수와 생각해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홀수 만들었으니 여기 또 다시 홀수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 두 개 더해서 2를 빼면 63이니까 2를 더하면 65가 돼야 되거든요. 65 마이너스 2K였습니다. 결과가 짝수가 나왔네. 짝수가 나왔네. 홀홀 아니면 짝짝인데 이 앞에 꼴이 왔으니 여기 다시 홀수가 오는 거고 홀수 더해서 그냥 만드는 거였죠. 2K에서 얘를 빼면 4K 빼기 65가 되겠다. 홀수가 나왔네. 홀수가 나왔네. 짝꼴 아니면 홀짝인데 홀수가 나와버렸습니다. 여기 짝수여야 되는 거야. 또한 규칙은 두 개 더해서 2를 뺀 게 얘여야 되는 거죠. 2를 뺀 게 얘니까 한 거는 67 빼기 2K를 하는 거고 둘이 빼보면 132가 너무 어려워. 그죠? 또다시 K의 범위를 4K 마이너스 65 16개면 14 또 안 되거든. 17부터 132면 22개 들어갔을 때 아까 너무 떨어지니까 안 되네. 그래서 110억은 또다시 17을 대입했을 때 102니까 30 미니멈은 21 들어갔을 때 126이니까 공차는 또다시 뿔만 6이기 때문에 6, 12, 18, 24,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미니멈하고 맥시멈만 볼 거잖아요. 맥시멈은 30, 미니멈은 5, 30에서 5를 빼서 전대는 25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3학년 문제 못지않아요. 부산문제 문제는. 자, 26번. 운동 방향이 T는 K에서 동시에 바뀐다고 합니다. 운동의 방향은 속도의 구분을 만천해 보면 되는 건데 위치함수의 구함수 속도함수를 구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3으로 보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8입니다. T가 얼마일까? 4초일 때 바꾼다고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은 5입니다. 그래서 2T를 dBT 2분의 주면 T 마이너스 1인데 4초일 때 운동량이 바뀐다 했으니 A를 풀면 되겠네요. T는 2고요, A는 8. 자, 그리고 K가 T는 4죠. 4가 8고 11을 받을 수 있는 거고 17번 공차 D가 자연수 시험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공차가 자연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수열이란 말이에요. 연속하는 두 개를 곱하여 항상 0보다 커나 같은 연속하는 두 개가 음수면서 음수면 x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두 개 곱해서 충분하게 양수잖아요. 그죠? 근데 음수랑 양수가 곱해지면 음수가 됩니다. 그 다음 양수는 뭐 상관이 없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호바뀜이 갑작스럽지 않고 0보다 커나 같다는 유지하려면 0이다를 반드시 써보면 되겠죠. 즉, 누군지는 모르지만 0이 되는 녀석이 반드시 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양수,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해도 0이고, 이렇게 곱하면 양수니까 충분히 면적할 수 있죠. 즉, 이 말 뜻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0이 되는 일반항이 존재한다. 원치 않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자, 8번하고 5번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수학을 A라고 했을 때 8번은 7D고요. 5번은 초항은 4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A 하나 남고요. 8D, 7D 넘으면 플러스 B죠. 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2. 아, 써놓고 보니까 어때요? 얘는 A예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입니다.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0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봐봐요. 공차가 1이면 1 하다 보면 0이 될 수 있죠. 공차가 2여도 8, 6, 4, 2 하다 보면 0이 될 수 있죠. 네. 여기에 간격 10칸을
분차와 자연수 n페이라고 할까요? 내 거랑 얘네들의 관계는 뭐예요? 10에 약수가 되죠. D는 1, 2, 5, 10 자연수 4개는 되겠습니다. 18번 상수함과 계수가 모두 음악인 정수인 두 다양한 함수가 이것도 뭐지 좋던데요. 일단 차수를 해야죠. F를 제곱하고 G를 곱하여 몇 차를 만드는 거예요? 5차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0차하고 5차 또는 1차하고 3차 2차하고 1차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F 곱하기 G의 제곱이에요. F 곱하기 G의 제곱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X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분모에 0이 되는 게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0분의 0분인데 짜잔 0은 상수값이 나왔죠? 분자에도 반드시 X가 몇 개입니까? 3개예요. X는 반드시 5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 6개도 안 돼. 약분해도 0이 되는 거예요. 4개여도 안 돼. 무한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fx하고 g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제곱만큼 해서 5개를 갖고 있게 설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해볼게요. 자, f하고 g 빵개하고 5개 0차하고 5차인데 x 5개를 가져가야 된다면 f가 아무것도 못 가져요. 그죠? gx가 x를 2.5개 가져요. 다 가져서 말도 안 되지. f가 하나를 가져요. g가 2개씩 갖고 있으면 2, 4, 5이면 되겠다. 그죠? f가 2개를 가져요. 그러면 g 제곱해서 3개 못 갔죠. f가 3개를 갖습니다. g가 하나 가지면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f가 4개를 갖고 f가 4개를 가질 수가 있나? 차수가 왜? 맥심을 해봐야 2차인데 3개도 못 갔잖아. 차수 해봤자 2차네. 이거 하나 그렇다면 fx는 1차하고 정확하게는 fx는 x를 하나 가지고 있고 gx는 x를 2개를 갖고 있어야 돼. 더 이상 뭘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fx가 x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탈락이죠. 0차. fx가 x를 2개 가지고 있다면 1차도 탈락이죠. 남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fx는 x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제곱차 인수는 몰라요. gx는 3차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2차 인수 찬스고 다른 인수 또한 모르지만 1차로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바로 가봅니다. x 5승분의 fx의 제곱하면 gx면 최고차를 계수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kx 제곱하면 최고차를 계수 k 제곱이잖아요. 얘는 곱하기 p겠지. 그래서 4가 나오면 되겠다. 근데 상수함하고 계수가 모두 음악인 정수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만약 이게 k가 2가 나오고 p가 1이 나오세요. 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밖에 없고요. 0에서의 이야기도 x 5승분 fx를 그대로 쓰면 kx인데 k가 2인 걸 찾았으니까 여기 x는 그대로 쓰고 gx는 제곱을 해서 하면 됩니다. 제곱하니까 x의 4승 px에서 p는 1이니까 x 플러스 q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약분 명집어넣으면 q제곱의 2배가 남잖아요. 그 값이 2라 그랬으니까 q제곱이 1이면 되는 거예요. q는 또 1. 그래서 fx는 최종별로 2x면 되겠고요. gx는 x제곱과 x 플러스 하나 같은 상태입니다. 아까 유치 안 하던 것 같은데. 자, 29번. 자, 29번도요. 결국은 선생님은 단위원을 그려서 풀었는데 단위원을 알아듣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본인이 단위원에 자신 있으면 단위원 그려서 풀어도 깔끔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단위원 풀이와 지금 해드리는 풀이는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인데 이 단위원 풀이랑 똑같거든요. 이 문제를 어려워했던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을 잘했어야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다친구각의 x가 있기 때문에 x의 범위는 2분의 파이 이상 a 이하가 되고 3배를 해보면 2분의 3파이부터 3a까지입니다. 근데 각에 들어가는 값은 3x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관찰할 거예요. 이들을 관찰했을 때 최대가 1이 나오고 최소가 마이너스 3이 되게끔 하는 장소가 어딘가를 살펴보면 되는데, 자, 그래프는 늘 얘기하지만 예쁘게 그리실수록 맞는 양상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한 번에 쓱 끝나요. 공들여서 공부를 해두시기. 자, 여기쯤이 2분의 3파이고요. 우리가 그려내야 되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b는 b의 범위가 0 이상 파이 이하이기 때문에 2분의 3파이에서부터 파이만큼을 더한 2분의 5파이 사이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분의 5파이 사이에 어딘가에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프의 최대 최소가 지금 2배가 된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는 요 둘의 딱 가운데 지점이 존재하고요. 마이너스 93은 마이너스 200에 생각보다 바짝 붙어 있거든요. 그래프를 이 정도를 끊어줬을 때 이만큼이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포함되면 안 되고 여기도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끊어야 되는 지점이 여기에 좀 놓고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부터 끊었을 때 그래프 이만큼이 살아남으면 최대가 1이 될 수가 없죠. 같이 모르면. 그래서 1을 아예 이렇게 쭉 여기에서 그어놓고 마이너스 3을 주고 여기에서 그어주시면 여기서 출발해야겠고 여기서 끝나야겠구나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것만 잘하셔도 이 문제는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출발의 지점 2분의 3 파이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가 끝나는 장소 뭐예요? 3a 플러스 b가 되는 자, 그래서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지점은 60도 지점이죠.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나갔을 때, 즉 3분의 7파이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b가 되는데 b는 얼마였더라? 6분의 14에서 6분의 9를 내면 6분의 6파이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한번 해봤구나.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2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 60만 넣으면 30도 2분의 파이죠. 2분의 17파이가 3a가 곱하기 b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5파이 이렇게 넘어가면 6분의 12파이가 3a가 되는 거죠. A는 3분의 2파이. A, B 둘이 곱하라 그랬어요. 3, 3은 9분의 5. 여기가 정답 14. 30번 어렵습니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이고 F'2가 0보다 작다. 이 사무소 fx에 대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대충 개형을 찍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일단 gx는 ft의 부정적 부분을 그린 뒤 짠, 4칸 내려라 라는 뜻이고요. gx 역시 이렇게 뽑기는 같은 부정적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정적 부분에 마이너스 그냥 뒤집은 다음에 4칸 올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통으로 부정적 부분을 보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부분하고 쓱 그리고 전체가 위아래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어찌됐건 이 부분 2에서의 좌극한입니다. 왼쪽에서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gx는 요 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주공의 극한은 존재하는 상황이고 분모는 0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0으로 가야 됩니다.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 다가올 때 gx는 여기 수렴하려면 4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x를 우리가 좀 이따 직접 그리기를 그릴 건데요. 얘는 4에서 끝나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는 이야기고, 이 위에 있는 함수를 편의상
G1의 X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은 G1의 X고 이 부분은 G1의 2고 바꿀 수 있죠. 미분 계수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G1의 프라임 2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의 도함수는 얘를 미분해보면 날라갔고 fx잖아요. 그렇죠? f2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 f2는 짜잔 뭔지 모르지만 G'제곱. 근데 G'제곱은 이보다 작은 시점에서 얘는 돼. 그렇죠? 얘를 미분한 게 G'제곱인데 얘를 미분한 건 fx제곱인데 거기다 0 집어넣은 뜻이니까 얘는 f제곱 똑같구나. 이걸 얻으시면 돼요. 자, 이 플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수꼴의 극한이 존재하는데 분모 0으로 가고 있잖아요. 먼저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gx는 gx 돼.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보다 큰 지점에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이 바로 마이너스 4로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런 정도의 느낌을 견지해 주시는 게 이 gx의 그래프 계열이죠. 그 다음 역시나 아래쪽에 위치하는 함수를 g2x 정도로 봤을 때 이게 오른쪽으로 정의된 함수 g2x는 그 함수의 함수가 마이너스 4라고 했고 그 마이너스 4를 g2의 2라고 두시고 g2 프라임의 2가 되는 거죠. g2 프라임. g2x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fx거든요. 마이너스 f인 거죠. 아하, 자, 여기서 이거 하나 건드셔야 됩니다. f2는 마이너스 f2와 똑같아. 부호가 똑같은데 값이 같은 건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잖아. f0는 0도 얻었고 f2는 0도 얻고 그립니다. 그래서 fx 3차 함수 잘 모르지만 0, 2가 그린 상태예요. 그럼 0과 2가 끊이면 지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 시고차의 계수 1이었죠. 양수였지. 이렇게 이중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계수의 비분계수 음수거든요. 지금처럼 접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0과 2 사이에 근이 있으면 어떡하냐? 증가하니까 안 되죠. 뭐밖에 안 나와요. 이런 상황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 두 개는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아는 데까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자, 이것 전체의 도함수가 fx였기 때문에 그죠? 저 도함수를 바탕으로 얘를 그린 다음에 아래로 내가 내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쟤는 뭐냐?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상황이니까 원래 그래프하고 꼭 생각해 보시면 극소 그때 다음에 툭 떨어져야 되는 그죠? 극소 그때 그다음에 툭 떨어져야 되는 그런 놈이고요. 자, 4칸 내리기 전에 0부터 0까지 정적 근의 값은 0이었기 때문에 0의 함수 값은 0이었던 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래로 몇 칸 떨어뜨린다? 4칸 떨어뜨린다. 4칸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야 하는 거고. 자, 아까 보고 다음 부분 기억해보세요. 얘부터 여기까지는 이 피치가 8이고 이 면적도 8이고. 자, 그 다음 여기 근이 누군지를 모르겠으나 이제 이 도함수 그대로 안 쓴다며 마이너스 붙여서 쓴 거예요. 그렇죠? 위아래 뒤집어서 쓴 거예요. 자, 간격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랬을지 아니면 모릅니다. 옆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된 녀석이 이렇게 된다면 원래는 이 상황에 그때 급소고 이 그래프가 뒤집혀서 이랬어야 되는 모양이었나 그죠? 이제 그래프 이렇게 됐어요. 극소에서 출발하여 증가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도 어디서 끝내야 되고 마이너스 4에서 끝났어야 됐죠? 여기 마이너스 4있네. 여기서 끝났어야 됐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서야 적용하네요. 나중에 gx는 4는 서로 주시면 됩니다. 이게 gx인데요 4라는 서로 그러면요 네 빵꾸는 그동안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도 쓱 올라가서 접했다가 내려오는 모양새가 돼야 합니다.
얘가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복수하고 극대의 차가 얘의 극대와 복수의 차만큼 8칸이기 때문에 여기도 간격이 8칸이기 때문에 여기도 면적이 8칸이어야 되고 둘의 면적이 똑같아야 한다면 간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도함수 fx는요 x하고 x 빼기 2하고 x 빼기 4를 그대로 가지고요. 최고차 기준은 어떻게 하냐? 자, 이 공식 요즘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기억 못하면 안 돼요. 분의 세모로 2차의 변화지 구하듯 2의 3지. 그다음 부분의 평균은 1이고 그분의 분간제 거리는 3이죠.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맞나? 맞겠지. 자, 3하고 6 없어지고 2 없어지면 4 그러면 2가 세모로 되겠네요. 2가 없습니다. 네, 5의 값이 뭐예요? 2, 5, 3, 1 정도는 30.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요. 네. 아까도 틀려가지고 편집을 하고 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네. 11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보겠지. 네, 남겨놓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인생이었습니다.